그럼 이제 깜지로 돌아오셔서 깜지 3페이지 가볼게요. 깜지 3페이지를 보시면요. 2번에 당좌예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방금 제가 전에 당좌예금 개념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당사가 수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원래 정상적인 명칭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마이너스라는 건 제가 사견을 붙인 거고. 아셨죠? 밑에 계속 아래 내려오시면은 타이틀에 계정 과목 명칭 적혀 있어요. 당좌예금, 당좌차월 두 가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사별로 회계 처리가 달라요. 알죠? 근데 우리는 시험을 푸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 케바케로 조금씩 다르실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 당좌예금으로 통합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괜찮으시죠?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갈라서 쓸 수도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시면요. 당좌차월 쓰면은 당좌차월 쓰세요라고 나와요. 아셨죠? 문제 보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당좌예금, 당좌차월이 뭔데요? 일단 옆에 당좌예금은요. 자산을 말하고요. 당좌차월은요. 부채를 말합니다. 그럼 의미 설명하고 아래 분계 설명해보면요. 제가 지금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러면 일단 생각. 마이너스라는 거는 은행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맞아요. 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넣어놓은 잔액보다 한도까지 넘어서 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내가 넣어놓은 잔액은 누가 는 거니까? 내가 는 거니까 그거는 무슨 산으로 쓰는 거고? 자산. 당좌예금으로 쓰는 거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건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채? 부채. 그렇죠. 그래서 당좌 차월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잔액 기준 0을 기준으로 내가 넣어놓은 자리 플러스라면 당좌 예금인 거고 마이너스 빌려서 쓰는 부분이면 당좌 차월이 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요. 분계를 하실 때는요.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제가 지금 분계하면은 어떤 명칭이 나오면 어디다 쓰셔야 됩니다를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당좌예금 통장에 만약에 돈을 예금했다 또는 예입했다. 그럼 무슨 변에 써라? 차변. 이해되시죠? 당좌예금 통장에서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수표 발행하시면 무슨 변에 써라? 맞아요. 그거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당좌예금에 예금하면 차변, 수표 발행하시면 대변에 당좌예금을 써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밑에 가볼게요. 그럼 이제 분계 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분계는요.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했을 때에 대한 분계거든요. 옆에 분계 잡혀 있죠. 차변에 상품 500원을 사오면서 우리가 통장에서 500원을 인출해줬다. 그럼 이제 옆에 화살표 좀 잡아볼게요. 네모 박스 잡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박스에서 화살표 하시고 500원 수표 발행이라고 써보세요. 그럼 통장의 내역을 보면 당좌예금 통장이 있는데 한도가 마이너스 800원까지 쓸 수 있는 통장이고 잔액이 300원 들어있죠. 잔액 300원 들어있는 통장에서 500원을 인출 또는 수표를 발행하시게 되면 내 통장의 잔액이 일단 얼마가 됐다가 0원이 됐다가 다음에 무슨 너스 200원까지 간다? 마이너스 200원까지 갈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플러스 부분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잔액이 빵원으로 갔다가 잔액이 마이너스 200원까지 갈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요만큼 내가 넣어놓은 돈은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럼 자산의 무슨 소? 감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좌예금이 된다? 당좌예금이 된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면요. 마이너스 부분은 생겼죠. 그럼 생겼다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그래서 요만큼은 우리가 지금 빌려서 썼으니까 부채의 무슨가? 증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자 차월이 된다?
맞아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지금 분계 처리되어 있는 거를 보면요. 대변에 들어가는 게 당좌예금 300원 만큼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쓴 거고 대변에 자산의 무슨 소? 감소.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대변에 지금 당좌차월이라고 적혀있는 요 아이는 무슨 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렇죠. 그래서 내 통장에 들어있던 게 300원이 줄었고 다음에 200원만큼은 은행에서 빌려 써서 갚을 돈이 늘었습니다. 가 되시는 거라고요. 쫓아오셨죠? 그럼 이제 이거 분기에 이어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잔액 마이너스 200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때 당좌차월이 있을 때 예금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500원을 갖다 넣었대요. 그러면 화살표 이렇게 하셔서 500원 입금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내 잔액은 얼마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잔액이 몇백 원으로 바뀐다?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쓰면 마이너스 부분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무슨 자차월이고 당자차월이고 마이너스가 없어졌다라는 건 부채의 무슨 소? 감소. 괜찮으시죠? 그래서 위에서 잡혀있던 당자차월이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괜찮으시죠? 원래 있던 상황 해소되면 반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자차월 200원만큼이 부채가 감소한 거다. 그럼 이제 플러스 부분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좌예금이고 당좌예금이고 그럼 이거는 플러스 부분이니까 자산의 무슨가? 맞아요. 증가.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당좌예금 자산의 증가가 된다. 그러고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가 돈이 입금됐으니까 이해되세요? 당좌예금 관련 계정은 무슨 변에 써야 된다? 차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셔도 분계 처리는 나온다. 아셨죠? 거래 판료소로 봐도 되고 내가 의미적으로 돈이 들어왔냐 나갔냐 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괜찮고. 쫓아오셨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지금 이거 참고해서 우리 문제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에 당자차월 예제라고 적혀 있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당자차월 예제 자리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프린트 2페이지 당구장 모양 두 번째 겁니다. 지문 9월 18일 상품 300원에 구입했죠. 무조건 돈이나 물건부터 잡으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부터. 찍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상품 300원 자산의 증가. 그럼 이제 수표 발행하셨죠. 그럼 아까 제가 수표 발행하시면 당좌액은 무슨 변에 쓰시라 그랬어요? 대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대변. 그래서 제가 아까 깜지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수표 발행하시면 대변에 쓰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수표 발행했다라는 거는 내 통장에서 돈이 어떻게 한다? 맞아요. 나간다는 얘기니까 대변이라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당좌 예금이라는 건 아는데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할 겸 제가 옆에다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돌다 보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좋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요. 그림 그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내 통장에 잔액이 얼마가 들어있었다? 200원. 괜찮으시죠? 근데 내 통장에서 지금 인출을 몇백 원을 했다? 300원을 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내 통장의 잔액이 얼마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잔액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0원.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요만큼 플러스 부분이 없어지는 거는 무슨 좌예금? 그렇죠. 당좌예금. 그러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200원, 자산의
감소. 플러스 부분은 줄었으니까. 그러고 마이너스 부분 생긴 건 빌려서 썼죠. 그러니까 그거 무슨 자차월? 당좌차월. 100원 부채의 증가.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은 은행에서 빌려서 쓴 거라고요. 계속.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요. 10월 20일 위에 당좌예금에 500원의 현금을 입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입이라는 건 입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잔액이 마이너스 100원인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넣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돈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현금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자산의 감소. 괜찮으시죠? 이게 텍스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분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내 지갑에 들어있던 현찰은 은행 직원한테 줘야 되니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통장으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들어오는 건 통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 잔액으로 들어가는 거는 얼마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이해되시죠? 500원 갖다 놨으니까 잔액이 몇백 원까지 간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부분은 줄었죠. 그러니까 차변에 들어가는 게 무슨 자차월? 당자차월 100원 부채의 감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셨죠? 돈이 들어와서 차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부채의 감소라서 차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한 번 더 여기서 쉬운 거는 이 상태에서 더 쉬운 거는 있던 상황이 해소가 되면 그 계정 과목이 어디로 없어진다? 반대로 없어진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지금 제일 쉽겠죠, 사실. 위에 당자 차월이 대변이었으니까 차변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제일 쉬워요, 지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400원만큼은 내 돈이 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부분이니까 무슨 좌예금이 된다? 그렇죠. 당좌예금이 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분계 처리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되셨으면은 우리 깜지로 돌아와서 얘기 조금만 더 보고 위에 분계도 좀 해볼게요. 깜지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 근데요 깜지에 당자 차월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가로밖에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이거는 뭐예요? 자, 생각.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를 썼다라는 거는요. 결국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썼었다? 빌려서 썼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칭적으로 세 글자로 무슨 입금이라 그럴 수 있다? 차입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또 하나 더. 마이너스 통장 이제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마이너스로 찍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요. 1단위로 이자가 붙어요. 상환도 내가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상환 시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기? 단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당자 차월이라는 명칭은 무슨 기 차입금으로 통칭해서 쓸 수도 있다. 단기 차입금으로 통칭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결산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자 차월은 무슨 기 차입금으로 표시를 한다? 맞아요.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로 바꿔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당자 차월을 이렇게 잡아놨었다면 없애면서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럼 생각. 선생님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당자 차월 써요? 단기 차입금을 써요? 케바케예요. 문제를 보면서 선택해야 돼요. 문제 지문에 당자 차월을 써라. 그럼 무슨 차월 쓰면 되고? 맞아요. 당자 차월을 쓰면 되고. 이해되시죠? 단기 차입금을 써라. 그럼 뭐 쓰면 돼요? 단기 차입금 쓰면 돼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문제 출제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 출제에 미스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 아무 말도 없다. 중복 답안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중복 답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 그렇게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은 단기 차입금을 쓰든 당좌 차월을 쓰든 중복 답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셨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보고 그날 저녁 8시에 답안이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답안은 가답안이에요. 그러고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도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가답안을 보고 맞추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의 신청을 넣으면은 중복 답안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문제 미스가 있으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으시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험 문제 케바케별로 문제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아셨죠? 지금서부터 말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프린트도 한번 봐볼게요. 교재 한번 봐보세요. 교재 몇 페이지 봐보시냐면은 페이지 67페이지 3번 문제 풀어보세요. 67페이지 3번. 답 체크 바로 할게요. 요런 문제 나오시면 그냥 1초짜리 문제 바로 찍는 거예요. 다음 중 은행과의 약정에 의해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 대변에 기입하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우리 지금 무슨 자 차월이라 그랬는데 당좌 차월이라 그랬는데 없으면 무슨 기 차입금? 맞아요. 답안에 들어가시는 거 3번.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런 식의 문제 다 되셨으면은 당좌예금 파트 이제 마지막 우리 분개 봐볼게요. 문제 프린트 2페이지 위로 갑니다. 문제 프린트예요. 깜지 말고.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거 계정 과목 명칭이거든요. 참고로 시험 문제가 정말 잘 안 나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어놨어요. 아셨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특정 현금과 예금은 뭐냐면요. 옆에다가 의 정도는 써드릴게요. 땡땡.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지급하는 보증금을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거든요. 여기서 생각. 혹시 월세 계약 같은 거 해보셨어요? 월세 전세? 월세 계약 하시면은 우리가 들어가 살면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죠. 그렇죠. 월세 보증금 있잖아요. 그럼 그거 집주인은 처음에 들어갈 때 줬다가 이해되세요? 나중에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돌려 받죠. 채권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채권이에요. 보증금이라서.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권이라고요? 채권이에요. 자산이에요. 괜찮으시죠? 자산입니다. 정확하게 자산의 구분으로 봤을 때는요.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 알죠? 왜냐하면 1년 이내 받을 게 아니라 당좌예금 통장 계속 유지하는 동안 맡겨놓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 투자자산 파트로 가게 됩니다. 비유동자산에. 괜찮으시죠? 그래서 옆에다 가로 여시고 투자자산에 들어가는 속 하나이고요. 분계 자체는 안 어려워요. 알죠? 계정 과목이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지금 체크해 놓은 거예요. 밑에 해볼게요.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현금을 은행에 예탁했죠. 그럼 은행에 돈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찍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현금 100원 자산의 감소. 차변에 들어가시는 건요. 계정 과목으로 특정 현금과 예금 100원 자산의 증가로 잡아놓으신다고요. 마무리 얘기하고 깜지 본 다음에 당좌예금 파트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결국 이 통장은요. 마이너스 통장인데다가 당사가 수표를 써줄 수 있는 통장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 일이 커질 수 있어요. 회사가 만약에 수표를요. 임의로 맘대로 막 발행했어요. 근데 그 돈이 결제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부도가 크게 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 그런다. 월세 보증금 맡기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도 월세 안 낼까 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깜지 가볼게요. 깜지로 돌아오셔서 마무리. 아래 내려오시면요. 박스 밑에 스마일 모양으로 요구불예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요구불예금의 의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셨죠? 다만 제가 궁금하실까봐 써놓긴 했거든요. 인출을 요구하면 언제나 돈을 찾을 수 있는 통장을 요구불예금이라 그래요. 괜찮으시죠? 대표적으로 우리도 하나씩은 들고 있죠. 체크카드 통장.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요구불예금에 들어가는 거는 뭐하고 뭐를 말한다?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당좌예금,